미술대학 고학장을 맡고 있는 이용덕 교수입니다. 주말이 돼서 나들이도 가고 싶을 텐데 이 먼 자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릴 내용은 2012년도고 2013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언젠가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을 축하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좋은 학생들 혹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많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입시만 치르고 그 결과를 채점해서 채점된 점수대로 선발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채점하기 이전에 어떤 불망을, 어떤 채를 걸러서 정말 좋은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노고가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학년도, 2013학년도 입학시험 설명지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명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순종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윤동천 전 부학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성희 동양학과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정희 서양학과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윤주 조속과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수정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 주임님 나오셨습니다. 백경찬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주임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입시 연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나오셨습니다. 윤주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윤리아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입학관리본부에서 김경범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학장 인사말을 청해 듣고요. 그리고 2012학년도 입시 전형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2012학년도는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공별 실기고사 모집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3학년도 변경 계획인 입학시험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변경 목적과 내용이 있을 테고요. 2013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 그리고 전형 방법과 내용이 소개될 계획입니다. 그럼 이어서 학장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토요일 휴일인데 저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시 설명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신 학교 관계자나 학부형님이나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의시대의 중심은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미술을 진로로 결정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 그리고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 학부형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술대학은 1946년도에 설립되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술대학은 지금까지 각 시대, 그리고 인간,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항상 새롭게 실험을 하고,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각 미술 영역에 탁월한 미술가를 배치해왔고, 그리고 선구적인 교육자를 배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술대학은 항상 우리 부학장님 얘기하셨듯이 우수한 미술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잠재적으로 항상 창의적인, 그리고 최고의 학생들을 선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입시 정책을 연구해왔고 변화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변화하는 21세기의 시대 가치를 이끌 새로운 유형의 미술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서부터 전임 학장단에서 입시 연구위원회를 가동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연구한 2013년도의 새로운 미술대학 입시 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2013년도 미술대학의 입시 전형 목표는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21세기 예술중 시대는 창의시대를 이끌 창의적 미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각 개인마다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다 해당되시지만 병폐로 지적되어 표현 위주의 암기식 실기시험을 지향하고, 기본적으로 소양과 창의성 중심의 입시, 그리고 평가로 중, 고등 미술교육의 공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입시 세종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입시 세종 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의 입시 활동을 통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확산해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계획안이 토대가 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입시 준비에 또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의문점들을 좀 질문해 주셔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마 11월 전에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보완돼서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 토요일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2012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는 예전에 시행하던 것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출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나누어서 전형이 되고 일정을 보면 지원서 접수는 8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접수라든가 실기고사 이런 것이 표에 나와야 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유인물 그 내용에도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기고사가 10월 중순에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요. 면접 보실고사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용 요소하고 배점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응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이라 하면 언어, 외국어, 탐구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인 거고요. 또 디자인학부 쪽에서는 4개 영역입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그 중에서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최소 응시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1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를 평가해서 50점,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고사가 과별로 하나가 진행되거나 2개가 진행되는데요. 그것이 20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전체 그 가별 정원의 5배수의 인원을 출연하게 되고요. 그 출연진 분들에 의해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1단계에서 그 산출된 점수 170점과 그 다음에 면접 구술로 진행된 30점이 합산이 돼서 총계 200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평가는 위에 50점에 해당되는 서류평가는 그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 외에 지원서에 적는 증빙서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에서 검토되게 됩니다. 실기고사는 뒤에 그 정시학, 수시학 같이 운동으로 설명해 주시고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면접 기술고사는 디자인학부 공영학과 조소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보통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양학과에서는 지원자 1인당 15분 내외로 조금 더 깁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가 따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좀 더 길었습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물론 답변 준비라든가 별도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면접 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동양학과 학부, 동양학과 조속과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시행된 실기고사의 결과물들을 참고해서 면접에 활용합니다. 수양학과는 포트폴리오와 실기고사 결과물을 같이 참고해서 이때 선발된 인물이 수시문제는 디자인학부 공예할 전공은 6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은 1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다음 동양학과는 6명, 서양학과 8명, 조속과 8명. 그래서 총계 그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40명입니다. 전체가 102명인 거에 대해서 40명이 수시 모집에 선발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시 모집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서는 12월 22일부터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류 제출은 1월 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소집, 실기고사, 면접 모든 그 전형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 요소 및 대점을 보면 수시에서는 수능의 반영이 없는 것이고 정시에서는 수능의 반영이 80% 있습니다. 80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20점,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면접 및 고술고사가 30점, 실기고사가 70점, 총계 200점으로 100점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요. 그 영역별로 보면은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서는 그 성적표에 이제된 표준점수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한국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과학학을 말합니다.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그래서 0.75를 곱해서 얻어지는 점수로 판정합니다. 수리 영역에 있어서는 그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의 50%를 반영합니다. 수리는 그 미대에서 디자인 학부에서는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대학 수학 능력증 점수를 50단위별로 각 대점으로 편찬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는 교과 영역과 교과 외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및 고술고사는 앞에 수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고사 결과물을 참고해서 면접에 채용합니다. 생학과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그것도 실기고사와 함께 참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지원자 1인당 5분에서 15분 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면접 고술고사를 보냅니다. 물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답변을 단 별도의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면접용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고사는 수시와 정시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요. 디자인 학부, 공예 전공하고 디자인 전공을 말합니다. 실기 1이라는 2차원 교육을 말합니다. 후면에다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실기 2는 입체로 만드는 3차원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동양어과 실기 1은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기 2는 수채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양학과에서는 그 서양화 전공 실기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전형 안내에서 제시하는 재료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속과 실기 1은 소멸을 의미하며 실기 2는 소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전형 예정 계획은 세부 일정이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그 지원서를 써야 하는 단계인 모집 안내에서 우선 특정되고 그거에 최종적으로 적용되시는 겁니다. 그 외에 기획균형 전달 특별 전형이라든가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강호 학생, 농업촌 학생 등 전형 관계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2012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야로 생각이 드는데요. 2013학년도 새롭게 변경되는 입학시험 전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공개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11월 달에 학교의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예정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최종 확정된 내용은 미술대학 홈페이지에 알려드리게 되고요. 전국에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확정드리면 참석하신 분과 참석하지 않으신 분의 hul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도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가장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11월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지난 학장단에서 이러한 새로운 입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연구를 총 지휘하시고 이끄셨던 전 윤동천 부학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도 변화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요. 얼마나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풀릴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시작을 하죠. 학장님께서 이미 입시 전형 변경의 목적 필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21세기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모되었고, 그래서 개성 찬스를 갖춘 인재의 선발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예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학의 출제 평가 내용들을 고등학교 교육에서 반영할 수 있게 고등학교 교육 내용에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는 게 저희 이제 주된 변경의 목표고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학장님께서 이제 방금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반복 숙달, 숙련에 의해서 저희 반복 학습을 중심으로 밀도나 완성도를 구가하는 그러한 훈련보다는 자기주도적이고 독자적 사고와 발상이 중요시되고 과정을 중요시하고 잠재력을 중요시하고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쪽으로 강조점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입시 사정관제를 시행해서 각 항목들을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수용해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좀 잘 그렸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합산된 그런 점수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소 서툴고 또는 언어라고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을 보면 이 학생은 훈련을 덜 받았다 하지만 얼마든지 학교받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입시사정관제를 실시해서 요구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표를 좀 저희가 이미 공표한 표를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 표가 사실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의 어떤 그런 상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제가 갖고 있는 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예를 들면 처입평가와 면접 안을 시행한다. 이런 커다란
범주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쉽게 못 바꿨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합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에 입시 전형에서 변경된 내용 특성은 수시 정시로 이완화돼서 두 번에 나눠 뽑았던 것을 수시로 단일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을 실시해서 기초수양평가, 신중평가가 이제 2단계로 얘기되죠. 2단계 전형을 실시해서 이제 뽑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을 실시하겠다는 이게 가장 큰 고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사실은 기초수양평가는 그러면 뭘 보는 거냐, 신중평가와 면접은 뭘 하는 거냐, 입사정관을 어떻게 시행하는 거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양평가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평가와 면접은 기존에 의해서 크게 이제 발전되는, 크게 이제 저희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고, 그것을 더 면밀하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사정관제에 대한 것들은 아마 나중에 김건국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은, 기초수양 특기자전형부터 보면요. 여기에서 기초수양 필기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평가에서 혈평가, 전공실기 면접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실기평가는 그냥 실기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평가 면접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특기자 비실기 전형에서는 시작부터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수양평가는 나와있지만 조형능력 전반에 대한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와 전공에 구별하지 않고 실시하는 간단한 실기평가입니다. 아니,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지원자들은, 특기전형의 지원자들은 저 기초수양실기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집 단위의 5배수를 전달한다. 그 결과는 2단계 평가 시 점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험을 봐서 간단식 평가를 해서 5배수 인원만 고르고 그것은 이제 소위 다합니다. 그런데 디자인하고 공예 전공은 기초실기 평가를 점수화하고 2단계에서 반영해요. 디자인하고 공예 전공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고 공예 전공은 전공 접속 평가를 2단계에서 하는 걸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예 전공은 더 과감하게 실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배운 것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기존에 닫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자질만 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성실기 평가는 전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과별로 심층 실기 평가라는 것입니다. 전공 적성 실기 평가는 각 과별로 요즘에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서류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의 전공 분야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면접도 잘 아시겠지만 면접의 태도, 인성,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면접 시 기초실기평가 및 전공 적성 실기평가 결과물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수화시키지는 않지만 그 참고 자료로 봐서 그 친구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간섭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면접 시 그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서양학과의 경우는 여전히 요즘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도 참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서양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점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접 시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관심자라든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그런 것들을 엿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초 실기 평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의 교육 능력 전반에 대한 기초적 수학을 평가하기 위해 전공을 구별하지 않고 실시하는 기초 실기 평가 전형을 말합니다. 3개 이상의 문제가 함께 출제되며 수험생은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장점을 돋보일 수 있도록 제작자 제출입니다. 수험생이 제출한 모든 제품들을 동시에 혹은 개별로 평가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직접 이루어지고 이때 가장 중점적인 것은 수험생의 단점보다는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부각하여서 평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서비스로 저희가 실기 소양 평가의 어떤 출제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더 이렇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제 방향, 출제 기준 방향 지향점을 정하고 널리 공지한다. 그리고 일회성 문제를 지향한다. 분명한 문제, 출제기도 요구사항 평가 기준을 내도록 한다.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입체적인 문제를 낸다. 예를 들면 관찰력과 더불어 자기 해석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단순하게 뭘 그려라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풍부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문제들을 내겠다는 그런 거고요. 응시생의 수준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하지만 문제를 위한 문제, 왜곡된 문제들은 제한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를 어렵게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수준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를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대대 보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어렵게만 만드는 그런 문제는 제한하겠다는 것이고요. 응시생들이 스스로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문제를 취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변화였던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미술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누구나가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하고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를 출제한다. 이 얘기는 아까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숙련, 숙달에 대한 것들을 높이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복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향하고 싶어 한다는 그 취향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타협,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다수의 다양한 평가 척도를 정하고 널리 알린다. 한 가지 측면에서만 작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작품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지도하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각각의 개성들이 드러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합격한다. 이것이 바로 길이다라는 그런 단선적이고 그런 입장들을 좀 지향했으면 하는 게 또 저희의 바람입니다. 현행 미술교육에서 병폐로 드러난 관찰과 표현, 즉 재현과 묘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비중을 낮춘다. 출제 시 용어의 선택에 유의한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반응하게 된 단어들, 예를 들면 관찰력, 상상력, 창의력 등의 그 단어의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고 더 분명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뒤에 그 질문과 대답, 이거는 아마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입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8월에 했고, 한 번은 10월에 했는데, 처음에는 모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 시내에 있는 각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생들과 저희 학교 입학한, 그래서 한 학기 정도를 보낸 학생들 한 10명하고 20명, 1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1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을 전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이제 내서 그 반응들을 보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예전의 방향과 좀 달리 가도 크게 무리가 없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다 풀기는 하는데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고 저희들은 그거를 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첫 번째 테스트, 모의 테스트였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4시간 이내에 모두 해결해 줄 바랍니다. 해놓고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가능한 한 많이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구는 마음대로 이제 일로 쓰게 해놨고요. 뒤에 권장 시간은 그건 뭐 권장하는 거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왔고. 문제 2는 주어진 의자를 색종이로 표현하시오. 그리고 색종이는 저희가 다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자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리시오. 이렇게 본인이 지참한 책임을 쓰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문제 1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이 의자를 그려합니다. 이렇게 그냥 학생들이 있었고요. 열심히 찍으셔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그냥 바꿔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질을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에 있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라는 것을 여기 참조를 이해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서류에 대한 좀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감을 전혀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예시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지 그게 크게 비중을 갖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려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 뒤에 그 다음 거예요. 잠자리가 뭐라 그러죠? 민들레 꽃이 위에 이제 앉아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의자를 갖다가 정말 자기 방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해석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다음, 이것도 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거. 지금 헤어나고 싶어도 없다.
전공은 상관없이 봤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고 회화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회화 강조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가리지 않고 이제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차 모의테스트. 이거는 좀 많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번 제대로 그 시행하고자 하는 그 입장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5시간을 주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고, 첫 번째 문제가 문을 3개 그리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검정색 종이를 주고 문을 변화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문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보다 교류할 방식으로 걸 이제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지원한 1학년, 2학년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중에는 예고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뭐 인문계열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을 위해서 더 그냥 엄청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없고. 근데 다행인 것은 1학년, 2학년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조금 그 여유들이 있어서 가능성을 좀 저희가 본 것 같고요. 네. 문제를 쓰는 문을 그리라는 거예요. 검정색 문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고요. 보여주시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강한 어떤 표현도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에 들어오고 싶어서 피 흘리고 있고. 지금부터는 그 한 학생이 지금 세 점의 작품을 한 학생 것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한 10명 정도 걸 보여드리는데 하나하나 봤을 때하고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래도 비교적 갖추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전혀 다른 설점의 다른 양식의 어떤 그런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어떤 학생은 표현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서비스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호철이라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이 시골에 경상도 청주 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한테 하루에 아침에 와서 한 20분 내 30분 정도씩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글을 쓰게 매일 훈련시켰어요. 시골 청구 쪽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뭐 그림을 그리겠다, 뭐 글을 쓰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것을 거의 1년 내내 진행하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표현을 잘하게 되고 잘 보게 되고 그런 어떤 그런 결과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예전에 한참 됐어요.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보리출판사에서 이제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라고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수록됐던 그 작품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난로에서 올라오는 열선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가를 제가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건 일단 몇 개 좀 보시죠. 천천히. 난로의 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는 걸 보고 학생들은 그걸 그린 거죠. 저희들은 주로 재현하고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느낌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까. 이건 거의 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질들은 다 갖고 있는데 미술대학의 시험을 보겠다는 그 순간부터 다 잃어버리고 어떤 기준을 맞춰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오면 저희는 저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낭비고 실제로 자기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자원이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저희 때 못 바꾸면 앞으로 우리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아주 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은 나무를 존중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가 다 정말 살아있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자체가 되는데 저희는 자신의 방식으로 나무를 우겨넣는 거죠. 그 형태를. 그래서 그 좋은 표현들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초등학교 애들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아마 박수근 이런 정도 대가들과 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들을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거죠. 나무 하나 소리 다 드러나고 제가 보기엔 저도 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고있어요. 이렇게 잘 세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친구, 자기 친구를 그리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석고상처럼 입체감을 낸다, 빛을 표현한다 이러면서 다 이상한 눈체를 만드는 거죠. 사이의 사람을.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 관심을 쭉 지속적으로 끌어오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학생 자기가 그리고 싶어 하면 바로 자기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되게 여태까지의 교육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올 거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들을 했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훈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려야 깨달은 게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훈련, 자기를 전복시키는 훈련,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출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살아있는 내용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느낌을 벗어나니까. 정말 교장도 없는 선이고 그러지만 다 그 친구들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한 그 애정들이 담겨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담겨 있어서 살아있는 지점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폭발한 우리 엄마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리는 학생들이 본 적이 없어요. 우선 엄마를 어떻게 닮게 그릴까 본다고 이러다 보면 이런 걸 그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감정은 늘 갖고 있는 감정인데 그거를 그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림으로 될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제도나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거는 꽃 같은 내 조카예요. 다음. 머리 감기. 내 동생이다. 지붕 위의 고양이. 고맙습니다.